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중국 해군이 이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을 향한 무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은 최근 일본 주변 해역에서 난세이 제도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고, 일본에서는 무려 3000km 범위 내의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군이 있으니 유사시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일은 극도로 낮지만, 아무래도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 없는 만큼 껄끄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보다 당장 더욱 시급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에 도취된 중국에서 2055년의 상황을 상정한 영토 구상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그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2055년 북한과 대한민국은 제주도까지 포함해 모든 영토가 중국의 영토로 상정되어 있고, 일본은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정치력, 군사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영토 전부를 점령 및 속국화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분할 통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장이야 중국의 최우선 목표가 대만을 점령해 복속시키는 것이겠지만, 절대 그들의 야욕은 대만을 차지한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같은 상황을 중국이 꿈꾸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텐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역을 자신들의 해상 영역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최강 해군 미 해군과 미 공군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해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관영 매체인 환9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의 군함이나 나토의 군함 등 외국 군함들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들어오면 현재 중국의 남부 전구 소속 잠수함대들이 이에 실전과 같은 모드로 대응하며 어뢰를 발사하기 직전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처럼 막 나가는 중국군을 미 해군이 가만 놔둘 리 없었습니다. 우리의 서해역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며 위세를 과시했던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곧 미 해군의 2개 항공모함 전단과 조우하게 될 전망이며, 중국 해군은 이에 대응했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지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굴욕을 무릅쓰고 항공모함 전단의 뱃머리를 돌려 도망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제대로 완편된 체제를 갖추고 지난 12월 16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해군은 랴오닝 항공모함 한 척에 05형 구축함인 안산함과 예나함, 054A형 호위함, 짜오장함, 901형 고속해상 군수지원함인 훌루누함 등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12월 20일 일본 통합 막료 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로 완편된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에 있는 해역을 지나 남쪽의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는데요. 17일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은 오키다이토섬에서 260km 떨어진 해역을 지났고, 지난 12월 18일에는 미야코 해협을 지나 오키나와 남쪽의 서태평양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12월 19일에는 제25 함재기들이 130여 번에 이르는 강도 높은 이착함 훈련을 주 야간에 걸쳐 진행하고, 함재 헬기들의 이착함 훈련 등을 오키나와로부터 남쪽 해상 230km 해역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0일 랴오닝 항모 전단은 기타 다이토섬에서 450km 떨어진 지점을 항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해역들에서 랴오닝 항공모함이 제25 함재 전투기들을 이함시킨다면 이들은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면 난세이 제도까지 다가가 공중 폭격을 통해 일본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설 곳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 22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이처럼 오키나와현 남쪽 서태평양에서 무력 시위를 보이는 이유가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6일 일본은 자위대에게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장거리 선제 타격이 가능한 무기를 적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 규슈의 최남단 가고시마에서 대만을 잇는 해역에 일렬로 1200km에 걸쳐 늘어서 있는 난세이 제도의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모 전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날인데요. 앞으로도 일본은 군비를 연 90조 원 수준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려 세계 방위비 3위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맹국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미국과 명운을 걸고 싸웠던 일본에게 이를 미국이 허가했다는 것은 현재 중국이 그만큼 더 위협적이라는 반증일 텐데요. 물론 미 해군의 함대가 서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활동하기 어려웠겠지만, 딱 시기 좋게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서태평양에서 빠졌습니다. 12월 16일 7함대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요코스카 해군 기지로 복귀했고,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 전단은 사세보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자신들을 방어한다며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일본에게 진중한 경고를 날린다는 좋은 명분도 있겠다.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이 틈을 타 서태평양 해상으로 나아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중국 해군의 훈련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중국 해군은 21일에서 27일까지 자국 인근의 동중국해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해상연합 2022 훈련 또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무력 시위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지난 12월 18일 미 해군의 마킨 아일랜드 원정 타격 전단이 인도네시아와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필리핀 동부 해역을 통해 중국 해군의 랴오닝 항모 전단 방면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마킨 아일랜드 함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마지막 8번 함인 만큼 가장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었고 함재기로 제12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상 임무를 수행할 때 이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들의 탑재량은 20여 기에 달하며 6기의 SH-60F 시호크 대잠전 헬기들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수중의 적 잠수함을 경계하는데요. 만재 배수량 41,150톤의 이 마킨 아일랜드함은 또 다른 샌 아토니오급 강습 상륙함인 LPD-26 10번함 존 P 머서, 7번함 앵커리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전력은 따로 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을 대체하기 위해 니미츠급 항공모함 중 하나인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달려와 괌 인근에서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을 쫓아 북상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101,196톤의 CVN-68 니미츠 항공모함은 FA-18EF 슈퍼원의 탐재 전투기들과 E-2D 조기경보 통제기, E-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으로 구성된 90여 기의 고정익 함재 전술기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잠 헬기들 또한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CG-52 벙커1, 이지스 구축함인 DDG-73 디케이터, DG-108 웨인 E 마이어, DDG-93 청운, DDG-60 폴 해밀턴, DDG-86 슈프 등의 호위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 면에서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을 크게 압도하는데요.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의 공격 원잠들 또한 수중에서 함께 활동 중일 것입니다. 중국 항모 전단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잠수함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에 어뢰를 조준해 실전 모드에서 훈련을 계속 진행할 배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이 소식이 영상을 통해 전해질 때쯤이면 이미 마킨 아일랜드 전단과 니미츠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 방면에서 중국 항모 전단과 머지않은 거리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좋아한다면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뱃머리를 돌려 지금까지처럼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듯한데요. 만약 랴오닝 항모 전단이 더 이상 굴욕적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며 미 해군 항모 전단들과 맞붙을 경우 일방적인 패배가 예상됩니다. 스키 점프대를 통해 함재 전투기를 이함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를 통해 함재 전투기들을 착함시키는 스토바 방식 항모인 001형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만재 배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이며 J-15 함재 전투기를 24기, Z-18F 대잠 헬기를 6기, Z-18J 조기경보 헬기를 6기, Z-9 경공격 헬기를 4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 전투기인 J-15는 무게가 무겁고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이륙하는 만큼 무장과 연료를 많이 탑재한 채 이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랴오닝 항모의 J-15 함재 전투기들은 단 한 번도 훈련에서 2발의 공대공 미사일 이외에 추가 무장을 장착한 채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사출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함시켜야 하는 랴오닝함은 그만큼 함재 전투기들이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거리가 길어서 함재 전투기 한 대가 이함할 때 다른 전투기가 착함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증기식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하는 미 해군의 니미츠함은 사출기를 통해 함재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활줄의 거리가 짧아도 상관없기에 함재 전투기들의 이함과 착함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으며 덕분에 랴오닝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들의 출격 횟수를 손쉽게 압도합니다. 또한 사출기의 도움 덕분에 훨씬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한 채 만전의 상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날아오른 함재 전투기들 간의 승부에서도 랴오닝함의 J-15 함재 전투기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니미츠함에는 중국을 크게 압도하는 전자전 능력을 가진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FA-18EF 슈퍼원의 탐재 전투기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에 중국의 J-15 함재 전투기들의 레이더를 모두 손쉽게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 미 해군의 함재 전투기들을 조준하거나 탐지할 수 없게 된 중국의 J-15 전투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발사되어 날아오는 FA-18EF 슈퍼원의 함재 전투기들의 AIM-120 암람 계열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먼저 격추되어 버릴 가능성이 큰데요. 게다가 마킨 아일랜드 전단에서 날아올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들은 랴오닝 항공모함의 조기경보 헬기들의 탐지를 모조리 무용지물로 만들고 뒤도 새도 모르게 먼저 접근해 먼저 중국 J-15 전투기들을 조준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아 먼저 격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15 함재 전투기들이 출격하더라도 미 해군 함재기들을 당해낼 수 없어 기술을 돌린다면 그때부터는 미 해군 항모 함재기들에서 쏟아지는 대함 미사일 샤워가 중국 항모 전단에게 비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 해군 항모의 함재 전투기들은 긴 사거리를 가진 하푼 대함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팝업 C 모드로 발사하고 시스키밍 비행 형태로 하푼 대함 미사일들이 대거 날아갈 텐데요. 이 대함 미사일들은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는 중국 랴오닝
랴오닝 항모의 조기 경보 헬기들이 탐지하기 어려운 수평선 너머 저고도의 빈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더불어 미 해군의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에서 대량의 미사일 화력 지원이 있을 것이고, 제공권을 장악한 미 해군 항모의 함재기 전력들은 합동 교전 능력 CEC를 통해 이 미사일들을 수평선 너머의 먼 목표물에 대신 유도함으로써 중국 항모 전단에 가공할 수준의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항모 전단을 호위하는 055형 구축함이나 054A형 호위함 등의 방공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들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언젠가 이들의 요격 미사일은 바닥나게 됩니다. 반면 미 해군의 항모 함재기들은 계속해서 이 함과 착함을 반복하며 장거리에서 대함미사일을 계속해서 퍼부을 테고, 무장과 화력, 양적인 면에서 모두 압도하는 미 해군의 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이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에서 바닥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자비 없이 쏟아지는 미 항모 전단에 각종 대함미사일에 의한 함대의 전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과연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이 미 해군의 2개 항모 전단과 조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